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처음 오셨을 때의 느낌이 어떠실까 한번 다른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저는 뱁새의 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내가 이 일을 소득원으로 새롭게 가져갈 수 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자리였기 때문에 되게 의심의 눈초리로 처음 강의를 들었고요. 처음 강의를 들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나도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강의는 확인을 위해서 들었어요. 아, 정말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들었고 세 번째 강의를 들었을 때 아,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확실히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유선아를 만났기 때문에 제품을 그 전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이 사업에 대한 눈을 뜨고 제품 경험을 시작한 케이스예요. 자, 저는 그 소개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브랜드 맞나요? 혹시 까르띠에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할 때만 해도 간혹 모르시는 분 계셨는데 지금은 더 유명해졌더라고요. 연 매출액이 1조가 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15년간 여기에서 첫 직장이고 거의 마지막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15년간 근무를 하면서 이 안에서 남편도 만났어요. 그래서 사내 커플로 결혼도 하고 아이 둘을 낳을 때까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재미도 되게 있었어요. 그리고 흥미롭기도 하고 되게 고가의 주얼리잖아요. 되게 일을 잘했던 직원이었어요. 일을 잘했다라는 건 제가 이 일에 재미를 느끼고 되게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고객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재밌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지금 이 사진이 튀르키예의 한 해안가는 궁전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해안가인데 그 해안가를 건너기만 하면 유럽이에요. 튀르키예까지는 아시아고. 그래서 그 해안이 되게 유명한 해안인데 까르띠에서 이 궁전을 빌려서 파티를 해요. 한 200명 정도 전 세계의 까르띠에 VIP들이 모시고 여기서 이제 행사 같은 걸 2박 3일간 진행을 하고 그 전전에는 영국의 버킹엄궁을 빌렸었대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엄청 컸겠죠. 이렇게 한국에서는 딱 한 팀 아니면 두 팀 모시고 가는데 제가 한 팀을 모시고 가는 한국 대표로 가서 여기서 한 15억짜리 목걸이를 팔았어요. 되게 근데 15억이 전 이게 껌도 못 뭐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그 금액, 그건 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정도였죠. 여기 오시는 분들이 구입하시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아, 이렇게 비싼 게 내가 사는 삶과는 너무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뭐 내가 살림을 안 했고 뭐 장을 안 봤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가 둘 낳을 때까지 계속 이제 일을 했으니까 이제 너무 이게 내 삶과는 좀 동떨어진다 보니까 이게 고객들한테 진심 어린 그런 대화가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요. 또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아이들을 봐주셨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시고 애들을 계속 이렇게 엄마한테 맡기기도 힘들 것 같고 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고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옆에서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어요. 남편이 일을 하고 나는 쉬고 싶은데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 하면 소득이 너무 줄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고 그 즈음에 제 친구의 남편들이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고깃집도 하고 뭐 떡볶이집도 하는데 지금은 조스떡볶이가 되게 흔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한뭐 20몇 개 정도밖에 없을 때 우리가 빨리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몸은 좀 힘들어도 자영업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줄 알았어요. 근데 사진이 4장이죠. 예, 4번을 다 해봤어요. 처음에 조스떡볶이를 했는데 그 막 대출 다 끌어다가 원금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계산을 했더니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스떡볶이를 차리자마자 셋째를 임신을 했어요. 저도 이제 집에서 육아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인건비나 또 프랜차이즈점은 재료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한 3개월 지나니까 1,000만 원이 부족해. 또 3개월 지나니까 몇백만 원이 부족해. 저희가 자본금이 어느 정도 충분히 여유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출을 많이 끌어다가 했기 때문에 빨리 업종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순식단은 제육볶음 순두부찌개 전문점입니다. 백종원님의 프랜차이즈점이에요. 그래서 백종원님을 실제로 만나러 갔어요. 저희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연줄 해가지고 이렇게 1호점이나 한국에서 다름이 없는데 제순식당 지금 없어졌죠. 네. 그러다가 프랜차이즈점은 도저히 이게 안 된다. 남는 게 너무 없다. 그래서 미쓰리 포차를 그 다음에 했어요. 이 미쓰리가 저예요. 미세스인데 미쓰리 포차를 해서 미쓰리 포차와 대화순댓국은 같은 자리인 거 혹시 보이세요? 1년 안에 업종 변경을 했어요. 남편이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말이 없는 사람이 저 말이 없고 우울해지더라고요. 애들 볼 시간도 없고 차라리 어차피 장세가 안 되는 거 여보 낙끝 장사로 바꾸는 건 어때? 라고 했고 이제 그러면서 대화순댓국을 차렸는데 맛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근데 저는 순댓국을 원래 못 먹거든요. 안 좋아하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이 일산 노인복지회관의 주방장을 한 10몇 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도움을 받아서 맛이 진짜 한방에서 우거지 막 이렇게 된장이 지진 거 그래서 되게 구수하고 수제 순대까지 만들면서 맛은 너무 좋았지만 순댓국이 하나에 7,000원. 예, 순대 정식 10,000원. 이거 그 미쓰리 포차 다음에 대화순댓국 자리가 한 열 몇 평인데 그 자리를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정말 월세가 싸서였거든요.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장사는 잘 안 되죠. 예. 그리고 남편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셋째 아들이 이 사진이 셋째 아들의 돌 사진이에요. 예. 아빠가 없어요. 근데 하필 또 왜 흑백 사진을 이렇게 아빠랑도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되게 찢어졌었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고 쉬는 날도 거의 없고 엄마는 독박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새 아이와 함께 독박 육아 하는 거 재활용 수건할 득템한 놀이 매트 애들 둘한테 같이 저는 이제 막둥이 뒤에 유모차에는 또 막둥이 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엄마가 또 되게 활동적이에요. 애들한테 뭔가를 놀아주는 건 내가 충분히 하고 싶어서 아빠 없이 에버랜드 겁도 없는 여자죠. 에버랜드 가고 그 다음에 아빠랑 가기는 처음이네. 프로방스 제가 파주 살거든요. 프로방스 막 이렇게 가고 그리고 제 차가 모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늦게 오는 날은 뒤에 아이들 셋이 이렇게 폴더폰처럼 포개져서 잠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짐 한 번 옮겨, 첫째 옮겨, 둘째 옮겨, 셋째 옮겨 4번을 주차장에서 애들을 이렇게 옮겨서 그런 생활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어쩌다가 남편이 나면은 어떻게든지 같이 있는 시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파주의 심악산 놀러도 가고 뭐 이제 이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보다는 좀 여러분들 여유로우셨죠. 제가 이때 당시에 지냈던 삶보다는 거의 냉동실 털어먹기도 많이 했어요. 수입이 너무 없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직장에 취업할 생각은 못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 어쨌든 출근을 하게 되면 차 떼고 포 떼고 하게 되면 남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재밌는 얘기 퀴즈 하나 드릴게요. 아빠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고속으로 오는 차에 받쳤는데 아빠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아들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외과 수술을 해야 돼서 외과 의사 콜을 했어요. 당직이었던 외과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내려와서 보더니 저는 수술 못해요. 얘 제 아들이에요. 그랬대요. 어떤 관계였을까요? 에?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진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90%의 사람들은 되게 가우뚱하시고 재혼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외과 의사는 엄마였어요. 네, 이 이야기는 서울대 심리학과 박사님이 쓰신 프레임이라는 책에 나온 일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선택해요. 기준을 만들어지고 그 자신의 경험치의 기준으로 일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반전적인 그런 탁 깨지는 순간이 왔을 때 뭔가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한번 오늘 그동안의 어떤 그런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 말고 딱 그냥 액면 그대로의 유산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요즘엔 거의 없죠. 저 또한 자영업을 시작했던 이유가 60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스러워서 젊은 나이에 더 많이 벌고 싶었기 때문에 자영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그때 까르띠에 언니들 지금도 만나는데요. 50대 중후반이 되면은 이미 정년퇴직 이전에 눈치가 보여요. 윗자리로 올라가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슬그머니 어떤 핑계를 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몸이 슬슬 아파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게 지금은 개념이 없어졌죠. 저는 창업을 해서 내가게가 생기면 돈이 더 많이 생기고 시간도 더 많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4번이나 업종 변경을 해가면서 되게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막상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대화순댓국 자리가 일산 송포농협 근처가 먹자골목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 2년 사이에도 간판이 바뀐 집이 꽤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고 그 외에 많은 분들도 거의 5년 이내에 폐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대출을 거의 끌어다가 창업을 하죠. 순수한 자기 돈을 모은 돈이 없이 창업을 하는데 저는 그 창업했던 돈들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었던 케이스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앞가게에 계신 분은 닭갈비집을 하시는 사장님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셨던 분이고 뒤쪽에 정육점 사장님도 대기업에 다니셨던 분이었어요. 다 중년층의 사장님들이었는데 남자분들이고 다 퇴직도 아니고 중간 퇴직 후에 이런 자영업을 차리셨어요. 그런데 정년퇴직이 되신 분들, 저희 신랑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그쪽 업계에 계속 근무를 했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긴 쉽지가 않아요. 뭔가 또 다른 일을 찾고 있겠죠. 120살까지 한다는데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또 제가 애를 안 낳았어가지고 겁도 없이 셋을 낳았어요. 네,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영아기, 유아기에 막 더 많이 들어가죠. 이게 초등학교도 그렇고 뭐 사교육비도 그런데 키즈 카페 가는 일도 많고요. 뭐 애들 놀아주는 장난감 살 일도 많고 그런 것까지 다 치니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저희 집에 지금 수험생이 둘이 있거든요. 한 명은 재수하고 한 명은 고3이고 또 중3짜리가 있고 앞으로 저에게 닥칠 졸업까지도 어떻게 좀 잘 버텨야 되는데 취업용 스펙 쌓기도 또 돈이 들어가겠죠. 그것까지는 또 어떻게 부모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창업을 여러 번을 했지만 그게 다 빚으로 남았던 저 같은 케이스는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초기 투자 비용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쯤 이제 유산화를 만났죠. 근데 유산화를 듣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는 좀 어떤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가질게요. 원하는 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가? 대충 뭐 그렇지라고 하지만 신라호텔 망고빙수 들어보셨죠? 13만 원 하더라고요. 애들이 엄마 나 망고빙수 먹고 싶어 신라호텔 거 바로 가실 수 있어요? 예, 망설여지죠. 그리고 이제 쇼핑 원하는 것을 충분히 입을 수 있는가. 제가 회사 다닐 때 백화점의 옷은 브랜드 값이고 너무 비싸.
그러니까 나는 아주 현명하게 가성비 좋게 동대문에서 옷 살 거야. 그렇게 정신승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쇼핑하고 살 수 있으면 사실 너무 좋죠. 그쵸? 예, 원하는 집에서 살고 계신지, 원하는 보수. 내가 지금 받는 월급 한 300에서 500 사이의 월급에 맞춰서 사는 건 아닌지. 예, 그리고 이 소득이 제가 15년을 일했던 월급이 정말 다음 달부터 제로더라고요. 깜짝이야. 진짜 현실이더라고요. 예, 이게 계속 수입이 내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돌아오는지 그런 것도 평생 근데 현재 직업이 앞으로의 비전을 확고한가 여기까지는 생계형 같아요. 예, 나의 현실 점검. 버킷리스트, 내가 꿈을 꾸는 일들을 하고 수 있는지. 저는 스카이다이빙 하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한 10몇 년 전에. 지금은 겁이 나요. 근데 정말 애들이랑 청담동의 그 명품 샵을 같이 쇼핑하러 다니고 애들이랑 내 딸들이랑 쭈르륵 누워서 마사지, 경락 마사지를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 누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버킷리스트들 다 누리면서 되게 다들 열심히 사시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데 10년 전과 비교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또 나의 모습은 어떨지. 내 나이 10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나이 10년 후에 들어갈 경비들, 또 결혼 준비를 하느라고 돈이 들겠죠. 부모님의 나이는 더 이상 부모님 소득 없고 내가 또 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죠. 현재의 거주 상태, 더 나은 삶,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사회적 지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시간을 누릴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그것 또한 또 그쵸.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삶이 빡빡하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버킷리스트조차 찾을 수도 없거든요. 진짜 꿈을 가지고 사시는지. 저에게 유산화를 소개했던 분은 저한테 그 까르띠에 직장 동료분이셨어요. 남자분이셨고 남편도 아는 이제 직원분이셨는데 한 7년 동안 그 명절 때 그냥 가끔 카톡 주고받는 정도, 인사 정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순댓국집에 어느 날부턴가 찾아와서 한 6개월 정도를 한 번씩 간혹씩 오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유산화 얘기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의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저한테 유산화를 얘기를 하길래 나는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린 수입 다른 내 노동이 안 들어간 수입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난 못하겠어요라는 거절을 하려고 그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되게 아까 그 외과 의사처럼 뼈 때리는 반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제가 확 깼는데요.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요. 부자들은 돈을 버는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 다 나처럼 내가 일 안 하고 돈을 벌잖아. 근데 나는 왜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저는 직장인과 자영업을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95%는 거의 이 안에서 저처럼 생각도 못하고 자기 경험상의 기준으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이 5% 안에서 인세소득, 자산소득, 책이나 음원으로 인세소득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저는 비즈니스 오너를 할 능력도 없고요. 투자를 할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음원을 내거나 책을 쓸 그런 어떤 없어요. 전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돈을 많이 버는 지금의 수익 구조를 보시면요. 인프라의 확장이에요.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인프라의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돈을 버는 시스템, 유튜브라는 게 시스템이 되고 인스타그램이 시스템이 되고 뭔가 도구가 나에게 끊임없는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 일도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게 쉬워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돈을 같이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이게 그래서 쉬워야 되고 자발적으로 어떤
정기 구동의 형태가 확장될 수 있는 일이라면 돈을 버는 시스템 괜찮겠구나. 그래서 저는 유선화를 선택하게 됐죠. 그리고 아이템도 중요했어요. 이게 뭔가 자신이 일을 시작할 때는 되게 확신에 차서 하지만 또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웰니스 시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웰니스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안에서 소득원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들 총 종합했을 때 웰니스 시장의 아이템으로 자발적 정기구동의 확장 괜찮겠죠. 예. 근데 이 회사는 직접 판매 회사예요. 그래서 직접 판매라는 걸 조금 아셔야 되는데, 제품 개발이나 품질 관리, 주문 배송 모두가 다 기업의 역할이고요. 소비자이자 이를 소득원으로 가져갈 비즈니스 오너의 역할은 좋았던 경험의 공유 오직 단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아이템이 웰니스이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두가 다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예,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 우리 아이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건강은 해야 돼요. 내 부모님 다이어트 상관없어요. 근데 건강은 해야 돼요. 물론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이면 더 좋죠. 피부에 관심 많으신 분은 더 좋아요. 유산화 아이템 중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공통의 관심사 안에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직접 판매의 원리 자체는 연결의 대가가 소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는 효능이 좋은 것들을 봐요. 효능이 있는지, 이게 기능성인지 오로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소득을 만들어가는 사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일매일 소비되는 소비자여야 되고, 독창적이어야 되고, 전문적이어야 되고, 차별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제품을 계속 쓰고 그것을 입소문 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발적 인플루언서들이 내가 합류한 사람이 이 자발적 인플루언서 된다면 이 시장은 훨씬 더 확장이 크겠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이 한국에서 알려진 회사는 대한민국에서는 회원 직접 판매 회사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했어요. 이걸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학벌, 성별, 학력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캐나다에 지인이 많아, 미국에 지인이 많아, 지방에 지인이 많아, 충분히 가능하고 60세가 넘어도 70세가 넘어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도 소득을 만들어주고 상속까지도, 그것도 대대로 자자손손 대대로 상속이 된다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이 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얼마나 그 차별성 있는지 그것들을 또 점검을 하셔야 되죠. 유산화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회사들, 직접 판매제 회사들 중에서 합법적인 회사들은 이 공제조합에 들어가 있거든요.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는 보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공정한 그 안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 직접 판매의 원리를 사용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뜻인 유산화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진정한 건강이라고 아까 또 제품 강의 해주셨던 안순영 강사님께서 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집에 가운 있으세요? 저의 신랑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애들이 조금 태어나면서 좀 생각을 했나 봐요. 우리 집에 가운 같은 걸 정하고 싶은데, 옳은 일에 수고롭고 사랑 앞에 용감하라. 멋있죠? 예. 남편은 옳은 일에 수고롭다라는 건 몸이 좀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이 효도하기 위해서도 몸은 힘들어요. 자식들이랑 잘 놀아주기 위해서도 내 몸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남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면 충분히 이제 본인은 해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유산화의 창업과 이 회사를 경영하는 어떤 기준 같은 거예요. 일단 원료가 최고여야 되고, 포뮬라는 이 어떤 비율의 조합이잖아요.
예, 그게 또 최고여야 되고 제조 공정이 너무 깨끗해야 되고 기술력도 최고, 제품도 최고. 그리고 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비전,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도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회사의 어떤 가훈 같은 사원이 되겠네요. 유산화의 창립은 1992년에 됐지만 역사는 74년부터입니다. 마이런 헨츠 박사님은 걸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안에서 거의 수십억 개의 세포, 인간 세포를 배양하면서 30여 가지의 바이러스 진단 키트들을 개발한 회사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체 세포가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필요한 영양소를 매일매일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기리면서 그 가장 기준이 되면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라는 영양제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한국에는 2003년도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분이 왜 영양제 회사로 갈아탔냐? 본인의 그 건강적인 문제, 어떤 이상을 느낀 개인적인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진로를 바꾸고 건강에 이상을 느낀 그는 친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보라고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라벨을 봤더니 자기가 인체세포 배양의 전문가인데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그러니까 외과 의사 같은 그런 딱 어떤 패러다임이 깨지는 순간이 왔겠죠. 예,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중요한 건 진단이 아니라 예방이구나. 내 세포가 매일매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영양제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25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유산화 그 회사 전경인데요. 미국 유타주는 거의 세계 3대 청정 지역 안에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청정한 지역에 본사가 있고 여기에서 자체 생산을 하고 전 세계 25개국의 한 90% 이상이 모두가 다 자체 생산한 것들, 어떤 제조 공정이나 모든 게 다 탁월한 곳에서 그리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자화자찬은 할 수 있지만 외부로부터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TGA라던가 FDA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GMP, CGMP라고 했죠. 그래서 의약품 제조 기준에 준하는 우수 제조 업체인지 그리고 인폼드 초이스 운동선수들이 도핑에 걸리지 않는 약물이 허용되어 있는지 컨슈머렛 미국 소비자 단체에서 늘 1위 하는 그런 곳. 그래서 그 품질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의 또 기준이에요. 일단은 강력해야 되고 차별해야 돼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고 순수한 그런 물질이 들어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안전해야 된다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회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창에다가 1063-1021을 쳐보세요. 제 파트너가 천안에서 블럭방을 하는데 거기 오시는 손님 중에 한 분이 의사셨대요. 그런데 그분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여러 군데 회사들을 한번 들어봤대요. 근데 자체적인 준수하는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렇게 특허받은 회사는 처음이네요라고 유산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특허까지 받았다. 그 외에도 정말로 유명한 상들, 외부로부터 인정받은 상들이 800개가 넘어가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몸이 재산인 운동선수들이 먹고 있는데 단순히 비교적으로 2024년도 파리 올림픽에 그 유산화 제품을 먹고 있는 선수들이 딴 메달 수가 한 90여 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경기가 몇 경기인지. 한 320여 개 경기더라고요. 그 중에서 90여 개면은 퍼센트로 확률로 거의 28%? 30%에 육박한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유산화를 그렇게 먹고 있는 사람들의 기량이 높다. 그래서 현재 5,000명 이상 유산화 제품 섭취하는 선수들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그 경쟁의 위치에 있는 운동선수들 사실 내가 먹은 거 외부로 안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많이 먹고 있다. 자,
회사도 너무 괜찮고 제품력 너무 탁월하고 이제 돈을 버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그 나라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회사 50여 개를 보상 구조를 이렇게 뜯어봤더니 결국 이 세 가지 패턴 안에 들어가는데요. 수입 그래프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부담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진입 경로가 어떤 데는 제로에서 시작하는데 올라가요. 시간이 갈수록. 어떤 데는 진입 경로가 조금 높아요. 그런데 어차피 올라가요. 그런데 이 진입 경로가 적정 수준이고 이게 끝까지 변하지가 않아요. 수익 그래프는 어차피 올라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C타입이겠죠. 유산화가 이 C타입에 속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한 만큼 누구나가 다 돈을 벌어갔으면 좋겠어. 그게 가능한 회사. 예. 유산화 수입이 쉬운 이유는 제품에 발이 달렸어요. 한번 먹어본 사람은 이걸 잘 못 끊어내요. 예, 정말 효과를 많이 보시기 때문이고 유산화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평생 먹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개 방법이 간단하죠. 예, 그 부담률이 거의 없고 브랜드 체인지 온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시기만 하면 가능하니까요. 제가 수포자였거든요. 진짜 수학을 아주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이건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못 하셔도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쉬워요. 딱 그거만 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보상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공정한지. 여러분이 최고의 기업 유산화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는 브랜드 파트너가 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연구 개발 회사에서 하고요. 제품 생산 다 마케팅, 주문 배송, 회계 일까지 다 회사에서 해요. 오로지 공유, 경험의 공유. 좋았어. 입소문. 그냥 인플루언서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인플루언서의 역할은 제가 못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 좋더라. 이거 나 이렇게 좋아졌어.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최고의 브랜드를 널리 알려주시라는 거. 똑똑한 소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 되는 거. 예.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는 왜 돈이 되냐면 일반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한테 가게 되면은 비용은 비싸고 원료를 좀 저렴한 걸 쓰기 때문에 광고비나 이런 유지비로 많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소비자들은 그렇게 아주 탁월한 제품력을 보기는 어렵죠. 예, 그런데 소비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정말 좋아야지 자발적인 입소문이 나요.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진심 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저는 유산화 하기 전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뼈 때리는 이야기예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내가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비사분면에 있으셨던 그 이쪽 왼쪽 부면에 있으셨던 그런 직종 말고 자산소득, 인적 인프라의 확장의 소득 가져가셔야 된다. 제가 곱하기 2만 잘하시면 돼요. 나는 두 사람 정도는 소개할 수 있죠, 내 인생에. 근데 그 두 사람이 두 사람씩 소개했을 때 네 사람이 되죠. 내가 두 사람 소개한 것까지 포함해 결국 6사람이에요. 근데 네 사람이 두 사람씩 소개하면 8명이 돼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인프라의 확장은 늘어나고요. 이들이 자발적인 소비를 하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어요. 2배수로 늘어났기 때문에 2배수로 곱하기만 했을 때 결국 한 달에 딱 한 명씩, 그들도 한 명씩, 그들도 한 명씩 이렇게 합해진 인원수가 4,000명인데 헬스팩 하나씩만 드신다고 했을 때 하부 매출이 6억 원. 내가 받는 유산화 페이백 6,700만 원. 가늠이 되세요? 잘 안 되죠.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계산하는 거 졸리세요? 재밌으신가요? 네, 돈 버는 이야기는 어디든 재밌죠. 네, 유산화는 주급제 회사예요. 그게 좀 특별해요. 주마다 금요일마다 땅땅땅땅 돈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이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주마다 주급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회사의 현금 흐름이 그만큼 안정적이고 탄탄하다. 유산하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투명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회사고 그 부채가 없는 회사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예, 신용 등급 A++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함 2는 중복 매출의 인정이에요. 내가 어떤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 때 세 개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본점이 있고 광주점이 하나 있고 천안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광주점과 천안점에서 올라오는 매출이 서울 본점은 일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같이 잡힌대요. 괜찮죠? 예, 이게 세 개의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2번 대리점에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리가 돼서 매출이 잡혀졌을 때 1번 대리점은 합산해서 양쪽을 다 잡아준다. 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1번 가게는 좀 보너스 가게 같은 건데 제일 큰 가게. 그래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급에 따라서 소득 그 매출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커미션이 달라진다면 오래 한 사람들은 매출도 많고 소득 훨씬 더 크겠죠. 직급도 달라지고. 근데 이 직급을 가기 위해서 사재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소득 그 커미션이 틀려지니까. 그래서 유산화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언제 시작하든 모두가 동일한 20%의 커미션.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20% 그리고 좌우 중에 작은 쪽에 20%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20%. 자, 그래서 모두가 다 한다. 자, 네 번째는 이 중복 매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피가 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 제한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소개한 사람이 또 누군가 소개하고 결국 이 그룹원의 매출이 모두가 다 잡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는 게 유산화 보상의 꽃인데요. 타 회사는 내 대리점 밑으로 이건 사람의 심리예요. 예, 아무래도 나에게 욕심이 많죠. 그렇죠. 파트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더 약한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유산화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결국은 내 파트너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받추니까 나의 욕심도 챙기면서 파트너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구조 안에 이미 들어 있다라는 거죠. 평생 매칭 보너스는요,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파트너가 돼서 그들의 성장을 열심히 돕고 수입이 만들어진다면 나에게도 보너스를 회사에서 따로 주는 구조인데요. 내가 연두색이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소득을 많이 만들어 갔어요. 이 중에 3사람 정도 지방이나 해외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니까 이 중에 몇 명이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5년 뒤에 이 기본적인 후원수당 빼고 이건 보너스예요. 보너스는 기본 월급 말고 또 추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추가로 한 달에 한 750만 원 정도 들어온다면 어떠시겠어요? 예, 매칭 보너스 너무 유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비즈니스를 이제 개설을 하시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로 시작하는 거, 하나는 천안과 광주에 분점을 내는 것까지 해서 3개로 시작하시는 거. 그래서 제품의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예, 하나 하시려면 200포인트, 금액으로는 한 50만 원 정도. 근데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내 아이디를 생성을 하고 뭐 한 달에 10,000원씩, 2만 원씩 사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대리점이 200포인트가 누적이 되면 생깁니다. 3개는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더 나는 확장할래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만드시는 분이죠. 그래서 100만 원 정도로 6주 이내에 만드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처음엔 3개로 시작하지만 이게 추가 비즈니스 센터 무한적으로 소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계 없는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커미션을 간단하게 계산해 드리면 U가 나예요, 여러분. U.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가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에요.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보시면 400점, 400점의 매출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소개를 하시면서 400점, 400점을 또 나처럼 2명을 소개했네요. 그랬더니 나한테는 800점의 매출이 잡혀서 처음에 400점과 합쳐서 1200점의 매출이 나한테 잡힌다.
이게 무한 중복, 깊이의 제한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근데 계산이 쉬운 게 그냥 무한 깊이고요. 여기에서 작은 쪽의 20%는 내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예. 자, 스타트 해볼게요. 예. 하나냐 세 개냐 요 차이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네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일 때는 밑으로밖에 이렇게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1번 가게에서만 800점 800점 그중에 작은 쪽은 800점이기 때문에 800점의 20% 160CP는 달러나 다름이 없고요. 요게 달러로 해서 이제 고정한 1,150원을 곱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주에 18만 얼마 정도 돼요. 근데 이걸 4주를 계속 받으신다 생각하면 한 달에 92만 원이 왜 되냐면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의 매출의 10%를 또 달러로 회사에서 6개월간 주거든요. 그게 이제 새롭게 도입된 신규 보너스입니다. 자, 3개일 경우에는 금액이 이제 그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은데요. 대리점 하나당 양쪽에서 잡아준 거 작은 쪽에 20% 거기 매주 받는다면 이렇게 한 달로 쳤을 때 3개 같은 경우 184만 원. 하나랑 3개랑 2배 차이 나죠. 근데 추가 비즈니스 센터 있다고 그랬죠. 4개이고 5개이고 6개일 때는 또 다르겠죠. 같은 매출로 다른 매출을 만들 수 있어서 한계 없는 소득이 가능하고 유산화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쉬워지는 비즈니스다. 일단은 하나보다는 3개가 출발선이 더 빠르다. 그럼 전 3개로 시작할게요. 3개월 정도 유산화 비즈니스를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신다 보면 내가 네 사람을 파란색은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에요. 네 사람을 소개했고 이분들이 각각 500점씩 3개를 이분들도 저처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대리점을 이렇게 개설을 하시면서 500점씩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네 사람이니까 2,000점 곱하기 4 하시면 돼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소득 46만 원 그리고 이분들이 500점씩 2,000점을 구입하셨기 때문에 10% 200달러 신규 세일즈 보너스 23만 원 마일스톤 보너스 첫 3개월 안에서만 받으실 수 있는 보너스 35만 원까지 합쳐서 내가 104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3개월 동안의 매출이 수입이잖아요. 한 달에 한 30여만 원, 40여만 원. 저도 유산화를 시작하고 한 3개월 만에 공짜로 먹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될까? 공짜로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한 3개월 지나니까 한 달 이렇게 합쳐 보니까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 정도면 괜찮겠죠? 네, 시간이 지났어요. 나처럼 이게 복제가 됐어. 예, 자발적인 복제가 쉬워야 돼요. 내가 소개한 사람들도 나처럼 4사람씩 소개했어. 이제 동그라미 하나당 500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총 10,000점의 매출이 잡혔어요. 그러면 20% 해서 2,000 CP, 2,000달러, 230만 원. 이거는 그냥 3개월간의 나의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규 세일즈 보너스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2,400점이 올라왔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들이 3개월 동안 200점씩 계속 먹었다고 자발적인 소비를 했어요. 그랬을 때 계산이에요. 64, 24. 예, 한 사람당 3개월 200점, 4명 2,400점. 맞죠? 거기에 10%. 이것도 내 소득. 매칭 보너스 이분들이 소득을 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18만 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3개월 동안 나는 한 달에 한 90만 원 꼴 벌었나요? 그렇죠? 예,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저랑 패턴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7에서 9개월 정도 됐을 때 이 2대에 있는 사람들 나의 소개자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또 소개를 시작해요. 그럼 똑같이 곱하기 4 하시면 자, 2번 대리점의 왼쪽만 봤을 때 동그라미 숫자를 보시면 여기에는 동그라미가 몇 개 있겠어요? 16개 있겠죠. 4, 46이니까. 16개, 4개, 1개. 한 이쪽만 25개의 동그라미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커미션 매출만 수입만 1,000만 원. 예. 그럼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그렇죠?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매칭 보너스 이제 자꾸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18만 원이었는데 1년 정도 이 사업을 비즈니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유산화는 저는 제품을 소개 안 받고 사업을 권유받았잖아요. 사업을 소개받고 제대로 해봐야 돼. 들어볼
되겠다라고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은 저를 계속해서 찾아왔죠. 처음에는 그런 건 뭐 막 이랬는데 막상 들어보니 이거 해야 되겠는다로 바뀌었고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됐죠.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마음 먹기까지 사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자기의 상황이 있고 또 뭐 제품에 너무 좋아서 또 꽂히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비즈니스에 꽂혔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정말 미친 듯이 전달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조금 더 빠르게 자리 잡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1년 정도 플랜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약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돌아갔어요. 근데 이 안에서 나의 권리는 100% 인정을 받았죠. 어때요? 괜찮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소득을 조금 만들어 가다 보면 결국은 한 25명 정도 내 밑으로 자발적인 소비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된다면 월에 3,000만 원 정도 가능하다. 예. 그것도 내가 소개한 사람 4명이 4명씩 소개할 수 있게 열심히 도와주시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위로는 이렇게 무한대로 쌓이다 보면 결국은 먼저 선점한 사람만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정하지 않겠죠. 회사에서는 5,000점까지 인정을 하고 당신이 소득을 더 가져가고 싶으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드릴게요. 그래서 한 대리점당 5,000 대 5,000이 맞으면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한 대리점당 그것도 최대 공정하게 2개씩 나옵니다. 그걸 어디로 바치냐? 내 밑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대리점이 이제 생길 때 그러면 총 3개, 처음에 개설할 때 3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6개가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나와요. 그래서 9개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풀로 됐을 때 저는 이게 꿈이거든요. 풀로 9개가 5,000 대 5,000점으로 계속 돌아간다. 그럼 얼마일 것 같으세요? 월에 한 1억? 네, 1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즐겁게 살 수 있겠죠. 네. 그 삶이 생계가 아닌 여러분 삶에 대한 만족도, 정말 즐겁게 살 수 있고 내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도 안정적인 소득은 들어오고 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소득을 만들어가는 일. 유산화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유산화에서는 성장을 한도듬 올라갈 때마다 특별한 여행을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또 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예. 근데 평범한 사람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편한 쉬운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면 여러분 시스템에 편승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나는 잘 못해도 이러한 어플도 있고요. 줌 세미나도 있어요. 여기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팝업 매장까지 운영하는 스타트업도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 애프터스쿨 지방별로 또 로컬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이게 과연 나랑 맞을까? 운전을 나랑 맞아서 하세요? 필요에 의해서 하죠. 근데 처음엔 다들 못해요. 겁도 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화장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막 카톡하면서 하고 있고 애들 저는요 처음에 운전이 되게 이제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 낳고 제가 26살 때부터 운전을 했는데 나중에는 셋째 때는 거의 수유를 하면서도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삶에서 빡빡하게 살던 제가 남편과 여유를 부리면서 살 수 있고 폴더폰 포개져 있던 아이들에게 조금 더 여유로움을 줄 수 있고 뭔가 유산화에서 제공하는 여행 때문에 저는 안 가봤던 데를 되게 마음껏 가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또 전진해서 다음 여행 프로모션을 도전을 해야죠.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월급은 따박따박 들어왔지만 고만고만하고 그 안에서 해결을 했어야 돼요. 사업이나 자영업은 대박이 나면 너무 좋았겠지만 저처럼 안 되면 쪽박을 차요. 유산화는요. 대박이 나면 장점은 대박 날 수도 있고요. 건강 챙길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나도 소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쪽박 단점은 뭐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쪽박은 없다. 네. 제가 유산화를 제 인생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여러분도 그 인생 내비게이션에 유선화를 장착하셔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